자, 여러분들 지난번까지 나왔고요. 62페이지로 갈게요. 오트로 6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62페이지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들어오고 있죠? 제일 처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각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지구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표면에 구성하는 물질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많죠? 산소가 제일 많아요. 자, 지각. 잠깐만 여기 적어놔야겠다. 여기쯤 되겠네. 자, 지각. 자,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예요. 그죠?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죠? 규소예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 딴 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많은 거하고 두 번째 많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각. 근데 지각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 표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각은. 그 다음에 지각 밑에가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가 핵이 있죠.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우리 말 그대로 이런 생명체들. 그럼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처럼 산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라고 되어 있죠? 탄소예요. 탄소. 딴 건 몰라도 첫 번째 많은 거하고 두 번째로 많은 거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지각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규소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플러스 강이라고 써놓은 거에서 거기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제일 헷갈리냐면요. 여러분들 지각 말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지구라고 써있죠. 지구. 그럼 지구에는요.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구에서는 제일 많은 게 철이에요. 그 다음이 산소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지구 표면인 지각만 얘기를 하면 지각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규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같은 지구의 지각, 지구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꼭 좀 구분해 주세요. 가끔 문제에서 곧잘들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는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우주에서는 제일 많은 게 수소죠. 그 다음에 헬륨인 거고요.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해양하고 대기는, 뭐 대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산소가 많다는 거 정도는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잘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의 생성까지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로지 수소는 뭘로만 설명해야 돼요? 수소는 빅뱅으로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수소의 발생은 무조건 빅뱅으로만.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빅뱅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헬륨부터 나머지 원소인 철까지는 별의 생성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별의 생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철부터 더 무거운 원소, 철부터 무거운 금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뭘로? 초신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요것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요것 좀 구분 좀 잘해주세요. 수소는 여러분들 별의 생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의 생성에서 뭘 갖고? 중력 수축 갖고 해서 핵융합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로 핵융합으로, 그래서 핵융합 될 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금과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만 조금 구분을 좀 해주세요. 별건 아닌데 이게 보기에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문제에서. 꼭 명확히 좀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뭐 거기 보면 뭐라고 잘 써 있는데 솔직히 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지각부터 한번 볼게요.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하고 규소예요.
그러면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제일 많은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 그래요. 염 광물. 무슨 뜻이냐? 규소하고 산소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염, 기타 등등 뭔가가 조금 더 들어있는 정도로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지표에서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하고 그 다음에 규소니까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는 광물들이 있겠죠. 이 광물들이 모여서 다시 만든 게 암석이에요. 요 암석이에요. 윤영아 62페이지.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 볼게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자, 규소하고 산소가 주성분이에요. 규산염, 규소, 산소, 염,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에요. 사면체를 여러분들 사면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면체는 를 기본 구조로 하여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을 뭐라고 한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규산염 광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책에 써 있기는 뭐라 되냐?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댔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소 하나, 규소가 하나가 있고요. 이 규소를 중심으로요. 몇 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산소가 4개가 붙어요.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그러는데 왜 사면체라고 부르냐면요. 면이 4개예요. 여러분들 면이 4개라고 했지 사각형이 4개라고 한 적은 없어요. 면이 4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요 산소랑 요렇게 면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뒤쪽으로 요 규소 뒤쪽으로 여기 3개가 모여서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나. 그래서 면이 하나, 둘, 뒤로 셋, 그 다음에 밑으로 넷. 이렇게 해서 삼각형 면이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면이 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면체예요. 면이 4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면체라 그래서 사각형이 4개는 아니에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을 4개를 가지는, 그래서 이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붙어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만들어진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하고 규소예요. 산소하고 규소니까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도 당연히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규소는 특이한 게 규소는 최외곽전자가 4개예요. 규소는. 그래서 최외곽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위치하는 곳에 산소를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몇 개의 산소,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결합을 해서 4개의 삼각형 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규산염 사면체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의 결정의 규칙성이라고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보시면요. 이름이 독립형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독립형 구조 보시면요.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결합되어 있죠. 이게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인 독립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사슬, 그 다음 사슬 하나처럼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 단사슬, 복사슬, 사슬 2줄로 되어 있다 해서 복사슬, 판상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다 해서 판상구조, 망상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망상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64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주세요. 우리 규산염 광물의 결정의 규칙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거기 64페이지에 보시면 규산염 광물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보자. 보시면은 규산염 사면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 볼게요. 1. 규산염 사면체 구조.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결합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산소가 결합을 할 텐데 문제는요. 산소는 거기 나온 것처럼 물론 뭐라고 되어 있냐면 4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가가 양이온이고 4가 양이온이에요. 4 플러스예요. 그리고 산소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 마이너스라고 써 있죠. 2 마이너스. 산소는 2가 마이너스예요. 요렇게. 주기율표상에서 봐도 나와요. 얘는 다시 규소는 4가 양이온이고요. 그다음에 산소는 2가 음이온이에요. 이렇게 붙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4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4예요. 즉 4가예요. 마이너스로. 그럼 자연계에서는 얘가 잠깐 이렇게 되면은 독립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온가가 제로가 돼야지 딱 안정된 상태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4가를 갖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얘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이 규산형 광물의 독립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4니까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가 양이온들. 어떤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거기 예를 들어놓은 건 철하고 마그네슘을 많이 들어놨죠. 철, Fe, 이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철하고 마그네슘, Mg도 역시 이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나, 두 개를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잖아요. 요 두 개를. 그러면은 아까는 요거 없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4였는데 요거 두 개가 플러스 2, 플러스 2가 들어오니까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된 거를 독립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요. 다 이렇게 독립형이 만들어져요. 주로. 독립형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산염 광물은 아주 많아요. 이런 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주위에 철하고 마그네슘들이 여기에 붙어버리면 얘하고 얘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은 다른 규산형 광물은 이온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 두 개를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기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그런데 양이온은 가져올 수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다른 규소랑 산소가 있으면 이 산소 하나를 이렇게 같이 쓰자. 이렇게 산소 하나를 같이 쓰자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여기다가 양이온 하나 정도만 더 끌어당기면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규산형 광물에서 양이온 두 개를 끌어와서 독립형이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규산형 광물끼리 산소를 공유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산소를 공유 결합하면 또 옆에 이렇게 또 일렬 배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연결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하나의 사슬처럼 옆으로 쭉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단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독립형이라고 되어 있는 애 밑에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독립형은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철 등의 양이온과 결합하여 독립 사면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 밑에 보면 감남석이라고 써 있어요. 감남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남석이라는 애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사슬. 자,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여 단일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다. 한 줄의 직선형 구조를 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양이온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온가를 맞추려고 공유 결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그나마 양이온이 좀 있으면 하나씩만 공유 결합을 하면 되는데 양이온이 더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도 다른 규소하고 공유 결합을 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공유 결합 개수가 늘어나네요. 이렇게 규소 하나가 산소를 두 개를 공유 결합하면 하나를 공유 결합하면은 단사슬, 두 개를 공유 결합하면 그 옆에처럼 복사슬이 돼요. 복사슬. 복사슬은 뭐라고 써 있냐? 단사슬 구조 두 개가 서로 엇갈려 이중 사슬 구조 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산소 몇 개 공유 결합하느냐? 두 개를 공유 결합해요.
그럼 단사슬 밑에다가는 산소 공유결합 1개라고 써보시면은 복사슬 옆에다가는 산소 공유결합 2개. 그 다음에 판상은 산소 공유결합 몇 개? 3개. 그 다음에 망상구조는 산소 공유결합이 몇 개? 4개로 늘어나요. 그러면 망상구조는요.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거를 공유결합을 할 필요가, 이온결합을 할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왜? 규소 하나가 산소 4개를 모두 다 공유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속성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두운 색을 띠요. 검은색을 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독립형은요, 검은색을 띠요. 그러면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이온을 덜 결합해도 되죠,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을 덜 결합하면 조금 결합할수록 색깔이 밝아져요. 그래서 망상구조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석영장석이라고 돼 있죠. 석영. 여러분들 석영이 영어로 하면 얘가 크리스탈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리 재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리는요. 결정이 안 된 석영이고요. 얘가 유리질이고요. 얘가 결정화되어 있으면 그걸 석영 혹은 크리스탈이라고 불러요. 유리는 어때요? 투명하죠. 얘는 석영 쪽으로 가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독립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투명해져요. 밝은 색을 띠요. 그럼 독립형은요? 시꺼먼색을 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무암. 현무암에는 가장 많은 성분이 독립형인 감남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강암 쪽으로 가 있으면 화강암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얘는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을 띠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외울게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서 잘 생각해 볼게요.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죠. 순서는 이렇게 가요. 자, 독립형은 산소 공유결합 있다 없다? 없다. 단사슬 산소 공유결합 하나, 복사슬 산소 공유결합 2개, 그 다음에 판상 산소 공유결합 3개, 망상 4개 다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그 순서는 감남석, 휘석, 갑선석, 그 다음에 흑음모, 석영장석 순으로 있다. 요걸 순서대로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남석 딱 나왔다. 아, 얘는 복사슬이지. 석영 나왔다. 아, 얘는 망상구조야. 그 다음에 감남석 나왔다. 아, 얘는 독립형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딱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외우는 건 언제 외우냐면요. 시험 전까지는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어지간하면 시험 본 다음에 까먹어도 되는 것들은 강조를 안 하는데 얘네들은요. 시험 본 다음에도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하실 분들은요. 요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 장석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현무암질에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해요. 그래서 색깔 구분할 때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에서는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 정도 선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독립형 산소 공유결합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단사슬은 산소 공유결합 1개. 그 다음에 복사슬 산소 공유결합 2개. 판상 산소 공유결합 3개. 그 다음에 망상 산소 공유결합 4개. 그래서 여기는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색을 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그리고 석영장석 순으로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꼭 좀 외워주세요. 요거는 지금 못 외우더라도 지금은 보고 풀더라도 시험 전에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요 정도 소개하고 끝나요. 요 정도 소개하고 끝나요.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소개하고 끝나니까 여러분들 딱 요 정도 선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 우리가 탄소화합물은 왜 배우냐? 탄소화합물.
자, 탄수화물을 왜 배우냐? 자,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였죠?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게 아까 누구였냐면 산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탄소였어요. 생명체에서는. 자, 그러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제일 많은 게 산소하고 탄소로 되어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 여러 가지 원소가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아까 배운 규소하고요. 탄소하고요. 얘네는요. 공통사항이 있어요. 둘 다 최외각 전자가 4개예요. 얘도 최외각 전자가 4개 있고요. 둘, 셋, 넷. 얘도 최외각 전자가 4개예요. 물론 주기율표를 외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에 해당할 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4개면은 아까 산소 최대 몇 개까지 공유 결합했죠? 아니, 규소는 최대 산소를 하나, 둘, 셋,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최외각 전자가 4개다 보니까 다른 무엇인가랑 하나, 둘, 셋,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는요,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탄소는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탄소가 기본 골격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골격. 기본 골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냐? 규소에는 없는 건데 탄소에만 있어요. 탄소는요, 다른 탄소랑도 공유 결합하고 다른 탄소랑도 공유 결합하고 다른 탄소랑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뼈다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다른 원소를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기본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규소는요. 규소하고 규소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규산형 광물은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었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만상, 망상계가 또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요. 그 종류가 세알일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탄소화합물은 그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규소도 최외각 전자가 4개고 탄소도 최외각 전자가 4개인데 왜 하필 탄소만 기본 골격을 만들고 왜 탄소만 그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니? 라고 물어보면 탄소가 기본 골격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규소는 기본 골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답을 하면 안 돼요. 규소나 탄소나 최외각 전자가 모두 다 4개죠. 최외각 전자가 4개여서요. 이건 답이 안 돼요. 최외각 전자가 4개지만 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고 얘는 기본 골격을 만들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즉 탄소끼리 공유 결합을 해요. 하지만 규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탄소화물은 이렇게 탄소가 기본 골격을 만들고 거기 나온 것처럼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물질들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탄소화합물.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탄소 기본 골격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탄소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므로 생명활동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써있죠. 거기 예시 보세요. 탄수화물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단백질 나와 있고 지질 나와야 돼. 지질이 조금 헷갈린데요. 여러분들 지질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냥 지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죠. 맞아요. 3대 영양소 맞아요. 그래서 3대 영양소도 결국은 탄소화합물인 유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나와 있죠. 핵산. 여러분들 세포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산성물질을 띈다 그랬고 이걸 핵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NA라든가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핵 속에 들어있는 핵산, 그 다음에 DNA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뭘 다 탄소화물인 유기물이구나. 그래서 유기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탄소가 기본 골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본 골격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거예요. 1. 탄소의 전자 배치. 자, 주기율표상에서 몇 족? 14족에 해당한다. 이건 이미 얘기했었죠. 14족에 해당하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많은 이유는 탄소가 기본 골격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다양한 종류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고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 다양한 화합물을 만든다. 기본 골격을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데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글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내용 하고 그냥 선택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뒤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니까 그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탄소화물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소화물의 규칙성. 자, 그러면요. 탄소가 결합을 할 때 기본 골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먼저 사슬 탄소 옆에 탄소 이런 식으로 쭉 일렬 배치로 쭉 이루어진 거. 그래서 나머지에 다른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쭉 연결된 거를 우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사슬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탄소가 가다가 탄소 연결이 되다가 이쪽으로 새끼를 쳐서 이렇게 나간다. 말 그대로 나무가 가지치기 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고리 말 그대로 탄소가 탄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끝에서 끝까지 하나의 연결로 되어 있죠. 이거를 고리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중결합이니 삼중결합이 나오는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전자쌍 하나를 결합하면 단일결합이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이나 혹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공유결합쌍이 3개가 들어가거나 2개가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면 이중결합, 3개가 들어가면 삼중결합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해갖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보여요?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생물 파트에서는요. 부탁이 있어요. 요 그림들이 나오면요. 직접 한번 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요 모형을 완벽하게 서술형으로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이 그림이 나오면 최소한 그림 딱 보고 이게 누구다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서술형으로 제출할 일은 수행평가 빼고는 없어요. 참고로 이건 수행평가 때 규산형 강물은 그리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을 수행평가 말고는 서술형으로 시험 때 그리라는 거는 나올 일이 없거든요. 대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는 뭐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64페이지는요. 이거 뭐 하기 딱 좋을까요? 수행평가하기 딱 좋죠. 자, 수행평가하기가 딱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뭐 하나만 할 거냐면 제가 뭐 하나 나눠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이따가 이거 여기 숙제로 풀 건데 잠깐만 미리 먼저 드릴게요. 선물. 졸리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안 좋을 뻔했다. 자,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저랑 뭐 좀 하나 합시다. 첫 번째 페이지 이거는 기출필기라는 책이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면 7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기억 뭐 7번에 들어갈 건 판상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망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형 단사슬, 단사슬 2개, 평면형 입체 구조라고 써 있고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 장석이라고 써 있는 거 맞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유 결합되는 산소 결합, 산소는 독립형은 몇 개? 0개.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4개 늘려가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규소 대 산소의 결합비가 나와요. 이거 계산 좀 하셔야 돼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딱 3개만 잘 나와요. 거기 보시면 독립형, 그 다음에 단사슬,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망상으로 쭉 한 번에 넘어갈게요. 요 3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규소 대 산소의 비가 여기는 몇 대 몇이냐면 여기는 1대 4, 그 다음에 1대 3, 여기는 1대 2로 되어 있죠. 자, 요거 3개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독립형은 당연하죠. 규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니까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가 1대 4 개수비예요. 원자 개수비대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사슬은요. 어떻게 되느냐. 단사슬은 규소 하나에 문제는 산소가 결합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옆에 다른 규소가 산소, 여기 산소를 얘 하나 이렇게 하나 공유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또 옆에가 규소가 오고 산소 이렇게 공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붙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 하나만 보세요. 요 놈의 새끼 요거 하나 이렇게. 얘 하나 입장에서는요. 규소 하나가 위에 있는 산소하고 아래에 있는 산소는 온전히 하나가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산소, 이 규소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요 산소는 반만 자기 거고 반은 옆에 거랑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반 것만 자기 게 돼요. 반만. 여기도 반만 자기 거죠. 그래서 하나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이죠. 그래서 산소가 하나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1이니까 3. 규소 하나당 산소가 3개 분량씩 결합합니다. 그래서 1대 3이에요, 여러분들. 요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망상은요. 그냥 망상 하나만 그릴게요. 망상은 규소 하나가 산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문제는 요 하나는 다른 애 거랑 반 공유해서 가져갈 거고요. 요 하나도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남한테 있고요. 반은 자기한테 있고 반은 남한테 있고요. 반은 자기한테 있고 반은 남한테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규소 하나당 하나, 둘, 셋, 4개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 그림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요 3개 독립형, 단사슬, 망상은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구조가 복잡해서 안 보여요. 그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지간하면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복사슬하고 판상은 4대 10이라고 2대 5인데 이거 어지간해선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근데 요 3개 정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표시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물어보는 단골 메뉴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됐고 다시 오트로 넘어올게요. 자, 다시 오트로 넘어와서 그래서 64페이지 내용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번에서는 거기 보시면은 산소하고 규소하고 결합비가 몇 대 몇이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림이 있는 것 뿐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신 탄탄 문제 푸는 거 나오네요. 자, 여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랑 몇 개만 같이 좀 풀어보죠. 그러면은 한 2개만 같이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쉬운 거. 여러분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하고요. 4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나와 있는 거 6번, 4번, 6번 두 개만 저랑 지금 풀어볼게요. 4번, 6번만 지금 풀어봐 주실래요? 4번하고 6번입니다. 아이고, 자꾸 차게 되네. 미안. 여기다 놔둘게요. 4번하고 6번이요. 4번, 6번. 막상 펜을 쓸려니 펜이 안 나와요. 4번, 6번. 응? 아니, 필통이 귀여워서. 여름 때 되면 좀 더워 보일 것 같다. 그래, 전형적인 남학생 필통. 깔끔하잖아? 전형적인 남학생 필통 중에 하나. 초등학교 이후로 혹은 중학교 이후로 이 안에 펜이 바뀐 적이 별로 없은 케이스. 맞죠? 심지어 저 안에서 잘 디벼보면 절반 정도는 안 나와. 남학생들 그런 경우 많아요. 자, 4번하고 6번 두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4번. 자, 그림은 규사념 사면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그냥 하나 정도는 꼭 나올 법한 문제겠죠. 이 정도는요, 무슨 의미로 던져주는 거냐, 다 맞춰라 라는 의미로 던져주는 건데 나만 틀리면 곤란해요, 이거는. 그죠?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산소겠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규소예요. 규소, SI. 자, 기억. A가 규소니 아니죠. 틀렸죠. A는 산소, B가 규소가 돼야 되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뭐였죠? 산소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서 제일 많은 게 1등이 산소, 2등이 규소였어요. 그래서 1, 2등까지는 지금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디귿. 규산염 사면체는 양전하를 띈다가 아니라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마이너스를 띄죠. 마이너스를 띄어서 여기에 금속성들을 붙여넣겠죠. 독립형이 되려면은. 자, 그래서 그럼 답은 니은 하나인가요? 2번이겠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한 줄로 옆으로 쭉 늘어서 있죠. 그럼 이거 단사슬이에요. 단사슬. 단사슬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죠? 휘석.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비가 1대3이라는 거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난석 휘석했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산소 공유 결합 몇 개 한다? 1개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단사슬 구조이다. 맞네요. 니은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를 공유하죠? 1개를 공유하죠. 이거는 1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는. 1개를 공유한다. 대표적인 광물로는 뭐가 있다? 휘석이 있다. 아, 이거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외워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 동네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탄소화합물 쪽으로 가봅시다. 탄소화합물 쪽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12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12번. 12번. 자, 12번 하나만 풀어보자. 여기다 하면 돼요. 아, 이건 아니고요. 이 책에다 하면 돼요. 12번. 요즘에 코로나 난리니까 조심들 하세요. 넌 어떻게 됐어? 넌 그거였어? 이제 그래도 마음 편하지 이제. 응, 잘했어. 목부터 아파요? 많이 안 아팠어?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되게 좋은 케이스야. 몸은 별로 안 아픈데 일주일은 집에서 푹 쉬고. 나는 진짜 일주일 동안 난 집에서 잠만 잘 거야. 난 진짜 침대와 혼연일체가 될 거야. 딱 생각해봤는데 일단 침대 앞에 테레비, 그러니까 숨 딱 참고 테레비를 하나 갖다 놓을 거야. 침대 앞에다 테레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어디서 하나 공수해갖고 냉장고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갖고 음료수랑 섞어 다 쟁여놓은 다음에 딱 테레비 켜놓고 안 꺼요. 24시간 안 끌 거야. 딱 켜놓고 그 다음에 영화란 영화 다 보고 그 다음에 잠이란 잠은 다 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일단 문 밖에도 안 나갈 거야. 난 진짜 그 집안에만 있을 자신 있어.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할 거야 나는. 힘들겠죠? 저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으로 3주 안에 안 걸리면 나 로또 한번 사보려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와 무섭더라. 3주 안에 걸리겠더라. 자, 그럼 봅시다. 12번. 자,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탄소화합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가는 뭐예요? 이거 사슬이죠, 사슬. 나는 누구예요? 이거 고리형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다는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죠. 자, 기억. 가는 가가 사슬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리죠. 가지도 아니고 이건 고리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와 같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만들기도 한다. 다와 같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만들기도 한다. 이건 맞죠? 이중이나 삼중결합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는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11번 보세요. 11번에서 이러한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와요. 서술형으로. 탄소가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을 탄소의 전자배치와 관련지어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탄소와 전자배치, 탄소 전자배치는 최애각 몇 개? 4개죠. 그래서 꼭 들어갈 말이 탄소는 14족, 최애각 전자가 4개, 그리고 또 꼭 들어갈 말이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한데 탄소와 탄소끼리의 공유결합도 가능해서 탄소 골격을 만들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럼 핵심 단어는 뭐뭐 나와야 되죠? 14족이니까 최애각 전자 4개, 4개의 공유결합 만들 수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해서 기본 골격을 만들고 다양한 기본 골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신 규소는 최애각 전자 4개 맞아요. 14족인 것도 맞고요.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규소는 규소와 규소끼리 결합해서 골격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거 구분하는 거 가끔 물어봐요. 됐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뭐 1등급 도전은 뭐 아직 1등급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넘어가죠. 또 왜 또 시계 쳐다봐. 아직 좀 남았잖아. 근데 오늘은 많이 안 하려고. 불현듯 니들이 되게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쉬지도 못하고 나와 있고, 그쵸? 갑자기 불현듯 좀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아주 많이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자, 68페이지에서는요, 자,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처음에 뭐 배웠냐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규소 가지고 얘기하는 규소, 그 다음에 규소 다면체 얘기했죠. 그 다음으로 얘기한 게 탄소 갖고 얘기한 거예요. 탄소 갖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 얘기했죠. 자, 그런데 아까 규산염 광물 얘기한 거는 거기까지가 끝이고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유기물, 그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그래갖고 이번 단원에는 탄소 화합물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화합물 아까 뭐뭐 있었죠? 탄소화합물,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여기 지방 지질이라고 불러요. 지질, 그 다음에 아까 핵산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죠? 거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거기 보시면 물하고 무기염류도 나오기는 하는데 걔네 둘 제외하고요. 걔네 둘을 제외하고 탄수화물, 오케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라고 나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탄소가 기본 골격이고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타겟을 잡는 애들은 요 4가지예요. 그 다음에 물하고 무기염류는 얘는 탄수화물은 아니니까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요 4가지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비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핵산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언제?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안 쉬었다가는 야 니네가 시계 아주 뚫어지겠다 야. 그럼 우리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할게요.